11월 3주차 스펙 주시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보시는 것처럼 총 3건의 스펙주 청약이 있습니다. NH 스펙 30호 160억 규모고요. 교보 15호 70억. 요게 조금 인기가 있을 것 같죠? 삼성 스펙 9호도 200억 규모입니다. 160억도 애매하긴 한데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삼성 스펙도 상당히 좀 무겁죠. 조금 교보 15호를 중점적으로 청약을 하면 좋을 것 같고, 24일 금요일은 DB금융 9호 JBMB 합병 상장을 하는 날입니다. 11월 19일 기준 합병 승인 대기 중인 현황이 총 12개 확인이 되고요. 지난주 총 2건의 스펙주가 합병 기업을 찾았습니다. 신한 9호 스펙은 다원 넥스뷰, 코넥스 이전 상장하는 합병 승인 신청이 들어갔고, 대신밸런스 13호도 UDM텍과 합병 승인 신청을 넣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하나금융 25호 PIE와 5월 24일 거래 정지가 됐고요. 신한 9호 스펙부터 합병 승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한 9호 스펙 소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합병 비율을 넣어서 합병 신주가 126만 7,999주가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2,390원이니까요. 결국에는 변경 후는 스펙 소멸 방식이니까 나중에 합병 상장하게 되면 8,500원으로 주가가 변경되는 거죠. 시총이 682억입니다. 합병 기업의 주식수는 보시는 것처럼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을 했고, 들고 있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된 것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100주를 들고 계셨다면 28주로 받게 되시는 거고요. 24년 세후 영업이익이 38억으로 잡혔으니까 PER 17배고 PBR이 마이너스로 잡히죠. 지금 다원넥스뷰가 자산이 마이너스입니다. 결손금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펙이 지금 86억 정도 자본이 있으니까 이거 합산해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PBR이 음수로 뜨게 되죠. PSR도 5배입니다. 엄청나게 밸류가 높게 계산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682억이라는 시총이 38억의 세후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대 밸류가 나오고요. 2,400원 수준이 17배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5배 정도 시장 밸류를 받는다 그러면 2,000원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주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부 평가 기관은 해당 기업의 가치를 750억 원 규모로 봤는데, 보통 합병거래 승인 재개가 되면 750억 규모로 주가가 빠르게 조정이 되죠. 대략 한 이 정도 될까요? 2,6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23년 마이너스로 지금 추정을 했고, 24년 41억 원, 25년 75억 원 수준입니다. 더불어서 유사 기업으로는 지금 총 27개 정도를 나열을 했는데, 개인적인 느낌은 상당히 성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미반도체도 갖다 놓고 지금 시총이 750억 규모인데 이런 기업들까지 다 갖다 놓고, 물론 외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참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형광색으로 칠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총이 유사한 기업들만 꼽았습니다. 유사한 기업 러셀 시총이 1,000억이 안 되죠. 밸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PBR이 1.6배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PBR이 마이너스였죠. 왜냐하면 자산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22년 결산 기준으로 4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합병 법인은 100억 수준이었거든요. 규모나 실적 면에서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 흐름에 따라서도 오버슈팅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해당 기업의 펜다멘탈, 기본적인 펜다멘탈은 이 정도 수준이다 가늠해서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적당한 시세가 나오면 큰 욕심 없이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다음은 대신 밸런스 13호 UDM텍과 합병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스펙 소멸 방식이고요. 합병 신주가 593만 주 정도가 되고 지금 2275원 거래 정지가 됐으니까 시총이 878억 원 규모입니다. 100주를 들고 계셨다면 105주를 받으시는 거고, 지금 합병 기업의 주식 수는 스톡옵션과 상환전환 우선주죠. RCPS. 이게 이제 보통주 전환이 됐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한 부분이고, PER은 40배입니다. 24년 세후 영업이익을 21억 원으로 봤을 때 40배고, PBR도 18배. 다음은 PSR은 11배.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런 상대 밸류 잘 납득이 되지 않죠? 40배의 기업 가치가 나오는 기업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 있죠? 24년이 되어서야 21억, 25년 가서야 58억. 글쎄요. 그럼에도 기업 가치가 1056억 원으로 추정이 됐는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마찬가지로 합병 기업도 지금 결손금이 상당히 누적돼 있죠. 60억 정도 자본이 손실이 난 상태고, 여기에 스펙이 109억 자본이 있으니까 합산하면 플러스 한 40억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PBR이 18배니까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나라 코스피가 1배, 2배 정도거든요. TSR도 엄청난 성장주가 5배 주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네, 지금 11배 정도 주고 있죠. 지금 유사기업 몇 개 좀 꼽아보면 실적이 다 마이너스라서 사실 직접적으로 충족되는 기업은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 이익이 플러스로 잡히는 링크 제니시스 한번 살펴보면 1000억이 안 되고 PER 20배, PBR도 1.4배 이 정도 수준입니다. 22년 결산 기준으로 매출액이 172억 원입니다. 영업이익 34억 원 수준이죠. 합병 기업은 22년 54억이고 영업이익은 적자였습니다.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한 비즈니스 환경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지금 21억 규모의 세후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의 시총 878억은 상당히 조금 높게 측정된 거 아닌가. 합병 비율이 좀 그렇게 보이고요. 기업 가치를 1056억 원으로 지금 계산을 했는데, 글쎄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만약 그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해준다면 2,800원까지도 이렇게 주가가 기업 가치입니다. 따라서 적당히 합병 승인 결과가 나오고 시세가 형성되면 잘 탈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최근 스펙주들의 합병 기업들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좀 오버해서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NH 스펙 25호 이브로드 캐스팅 3%죠. 이것도 시총을 상당히 높게 잡아놨는데, 세부 내용을 좀 따져봤더니 사실 해외 글로벌 매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3,100억 원 규모로 시총을 보고 있다라는 게, 글쎄요, 이게 합병 비율이나 여러모로 좀 합리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후로 계속 스펙주들이 합병 기업을 찾는 그런 내용이 예전만큼 그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잘 보이진 않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스펙주가 팬더멘털리 기업 가치로 주가가 흐르진 않기 때문에 초반에 잘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합병 비율이 바뀐 스펙주가 총 3건이 있습니다. 먼저 교보 11호부터 살펴보면 0.10에서 0.11로 좀 바뀌었죠. 합병 신주가 49만 6,727주로 바뀌었고 2,550원이 22,79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총이 49억 원 줄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밸류가 이 정도 15.7에서 15.1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합병 비율이 조금 바뀌었지만 기업 가치나 특별히 이제 미래 실적에 대해서는 큰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뭐 미비하게 좀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하나머스트 7호입니다. 합병 비율이 0.10에서 0.11로 좀 바뀌었고요. 합병 신지도 좀 변했고 주가에 따른 합병 상장 후의 주가도 바뀌었습니다. 시총이 지금 보시면 56억 원 줄었죠. 2032억에서 1976억 원으로 줄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25년 세후 영업이익으로 24년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12개월 포워드 PER을 볼 때 지금이 23년이니까 내년 정도 비교를 하면 되는데 내년까지 그렇게 뭐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직전까지는 계속 적자였고 따라서 지금 25년 세후 실적을 갖고 와서 보면 14배, 15배인데 이게 바뀌면서 34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37억에서 34억으로 추정 실적이 줄었어요. 그래서 밸류가 15배에서 57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아마 주가 조정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보시면 이게 변경 전입니다. 24년 세후 영업이익이 24년에는 사실 흑자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25년 137억이었는데 정정 후로 보면 25년이 34억으로 줄어들었죠. 실질적인 수익 실현이 1년이 더 늘어진 겁니다. 23년에서 26년까지 한 3년 정도. 글쎄요. 물론 지금 머스트 7호가 고예수 비중이 높아서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상당히 좀 부담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죠. 다음은 IBK 19호 스펙도 합병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0.58에서 0.62 소소하게 변경이 됐고 시총이 49억 원 줄었습니다. 최초 시총이 900억 원에서 줄어든 거기 때문에 조금 큰 차이가 있죠. 밸류로 보면 16.3에서 16배 정도. 왜냐? 지금 24년 세후 영업이익도 줄었습니다. 55억에서 53억 정도 좀 줄었죠. 그러다 보니 기업 가치의 변화가 생겼고 이게 합병 비율로 이렇게 조정이 돼서 50억 원 정도 시총이 줄어드는 그런 변경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분신고 내용 보시면 또 하우 자산운용이죠. 21만 주 정도. 최근까지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2127원임에도 15,000주 정도 추가 매수를 했고, 꾸준히 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딱히 들을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스펙주의 투자 가능성을 높게 봐서 투자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관리 종목 지정 우려라든지 거래정지 해제, 해산사유 발생 등의 기타 공시는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 주 3건의 청약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